안녕하세요. 박한별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저희는 지금 이번에 잘 알려진 작가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과 또 작업들이 우리 오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지 말씀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들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작가로 렘브란트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미 잘 알고 계시죠, 그죠? 특히나 개신교에서 많이 접하는 17세기의 네덜란드 바로크 작가입니다. 지난번에는 탕자의 귀환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헤아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리고 렘브란트 그림을 통해서 또 그가 신앙의 여정에서 겪은 그런 흔적이 그 그림 안에서 남아 있었던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의 삶이 잘 기록된 그림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렘브란트는 자화상을 많이 그린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르네상스 때까지만 해도 자화상이 손에 꼽히는 정도지만 후대로 갈수록 자화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 역시 시대적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유럽의 신교 지역은 종교화보다 정물, 초상화, 또 풍속화 등이 더 많이 제작되었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자화상도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성화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신에 다양한 장르의 미술이 등장을 하게 되죠. 또한 그와 동시에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또 개인의 주체, 개인의 믿음, 그리고 개인의 구원 같은 개념들이 강조되기 시작됐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개인을 표현함에 있어서 초상화, 그리고 자화상은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로 나타납니다. 자화상은 자신의 삶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를 해석해서 표현합니다. 단지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기존에 표현하던 방식 그대로만 그리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단지 자신의 얼굴을 그냥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는 듯이 하기에는 그 노력이 무색해지죠.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의 초상화는 뭐 그냥 보이는 대로 혹은 대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려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화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 자화상에는 작가가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기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자화상을 보면서 작가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비춰봤는지 볼 수 있고요. 또한 그 일을 보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계기를 만들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렘브란트가 자화상을 많이 그렸다면 우리는 그가 자신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남긴 자화상을 통해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신을 이해해보고 자신의 정체성을 자화상을 통해서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신사빈이라는 분은 미술사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렘브란트가 되고자 하는 바람, 어떻게 되고 싶다라는 것이 담긴 자화상을 그렸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역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신 스스로의 위치뿐만이 아니라 바라는 바, 되고자 하는 바 또한 자화상에 드러날 수 있겠다는 거죠. 바울의 모습을 한 자화상이 있어요. 그 경우 렘브란트가 자신이 바울과 같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그렸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오히려 거기에는 바울과 같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자화상은요. 렘브란트가 말년에 마지막으로 그린 자화상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되고자 하는 것도 없겠죠. 마지막이니까요. 게다가 삶의 마지막의 모습을 남긴 것인데 그 이전의 자화상들보다 더 늙지 않게 오히려 젊어 보이게 또 그렸다고 합니다.
어쩌면 세세한 주름의 표현이 떨어지는 감각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바울의 모습을 한 렘브란트보다 더 젊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자화상은 늙어버린 자신의 초점이 잡힌 것이 아닌 마지막 길을 가는 렘브란트, 인간 렘브란트 자신에게 집중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상상해 보게 됩니다. 사실 렘브란트의 젊은 시절 자화상만 봐도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젊은 렘브란트는 초상화가로 크게 성공을 거두죠. 명문가 딸과 결혼하고요. 사회적 명망과 부, 인기 아주 넘쳤던 젊은 시절입니다. 자화상을 봐도 딱히 강인하거나 자신만만한 그렇게 강한 기운을 풍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말끔하고 세련되어 보이죠. 그리고 빛의 대비를 아주 잘 사용해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이 자화상에는 특별히 강한 이 빛의 대비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미묘한 이 모자 그림자 또 옷 장식으로부터의 반사돼서 턱에 비치는 반사광을 굉장히 잘 살렸고요. 머릿결과 옷의 이 어두운 부분들의 주름 같은 것들은 과감히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표현한 부분들이 더 잘 살아나죠. 한마디로 스스로를 최대한 드러낸 그런 자화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한번 다시 노년의 자화상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자신만만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기교도 많이 줄었죠. 인생 후반기에 거친 붓자국은 렘브란트의 시그니처 같네요. 그나마 그중 가장 맑게 표현한 부분은 바로 눈입니다. 마치 내가 아직은 살아있는 존재야 라는 식으로 눈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 눈도 무엇인가 할 말이 많아 보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싶었을까요? 아마 그가 살아온 삶의 흔적이 그의 당시의 존재, 정체성을 만들었으려나요? 여튼 늙은 자신의 겉모습보다 무엇인가 삶에 대해 남기고픈 그런 작가의 마음이 담긴 자화상일 것이라 추측해 봅니다. 그에게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그의 삶을 정리하면서 그는 무엇을 남겼을까요? 이를 생각해 보면서 이제 말씀을 통해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입니다. 야곱의 말년을 정리하는 장면인데요. 이제 그 장면을 제가 이야기할 때 종종 가져오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의 총리가 된 후 대기근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불러온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요셉이 파라오와 야곱이 의뢰히 인사하는 짧은 장면인데요. 하지만 여기에 남겨진 본문이 제게는 큰 여운을 줍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아멘. 네, 제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저 짧은 야곱과 파라오의 인사 장면입니다. 야곱은 파라오를 축복하고 파라오는 나이든 요셉의 아버지의 나이를 묻고 야곱은 그에 답하여 자기소개를 하죠. 그리고 헤어집니다. 창세기의 거대한 물줄기에 비하면 이 정말 짧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이 답변을
조금 더 보길 원합니다. 야곱은 나이가 많기는 했지만 그 조상들에 비해 그리 오래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만큼 그의 조상들과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 창세기에서 야곱까지의 그 창세기에서 야곱의 이야기는 일부죠. 하지만 답변의 마지막 부분이 걸립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생애를 돌아보게 됩니다. 쌍둥이 형 에서와의 출생에서부터의 경쟁이 있었죠.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또 지키고 그걸 또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그 시간들. 거기에는 하늘사다리 베델의 경험이 있었고요. 또 천사와 씨름했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삼촌 라반과 노동을 대가로 속고 속이는 결혼 이야기. 또 그렇게 얻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그의 아들 요셉을 잃게 된 이야기. 참 짧으면서도 많은 이야기를 창세기에 담았습니다. 그의 이 아버지 이삭도 이렇게 에피소드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라고 묻는 파러의 질문에 야곱이 답한 험악한 세월 보냈습니다. 는 참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에 야곱은 정말 많은 것들을 떠올리고 그 짧은 말에 담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야곱의 생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렘브란트 역시 말년에 자화상을 남기면서 많은 것을 떠올렸겠죠. 마지막 순간을 담는 것이 이게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남지 않았을 것 같고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의 생도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추상화가로 이름을 날렸지만 자신의 작품 세계를 당대에 깊이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던 것 같고요. 성공 이후의 삶을 점점 몰락하게 됩니다. 가산도 탕진하게 되고 아내도 죽게 됩니다. 이후에 결혼 생활도 문제가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는 듯이 작품 생활을 어떻게든 이어갔기에 지금까지 그 작품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죠. 그렇게까지 남겼던 그의 작품 세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작가로서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그렇게 남기고 싶었기에 이와 같은 자화상을 남겼을까요? 아마 그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자화상 하나로 말할 뿐입니다. 마치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한 것 같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 내가 있었습니다. 하는 듯 합니다. 그게 나입니다. 라고요.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노년에 이르러 마지막으로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요약하겠습니까? 각자의 우여곡절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를 만난 기억도 있을 거고요. 특별한 사람들과의 관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살이에서 내 자신의 실패도 성공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자신을 말하게 할까요? 자신의 자화상을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그려보시길 원합니다. 말년의 모습으로 말이죠.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단순히 험악한 세월이라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렘브란트와 같이 회한의 끝에서 쓸쓸하게 자화상을 마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꽃과 나비가 있는 화사한 장면만이 최고의 것은 아니겠지만 말이죠. 그래도 감사와
참 의미가 넘치는 인생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의 인생이 살만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화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런 자화상을 그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